네, 2020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역시 진실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통지문이 이렇게 수정됐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2의 훈령 조작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한 것 가운데 제가 정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이 북한 통지문을 발표하는 것은 KTV만 찍어가지고 KTV가 청와대와 연합뉴스에게 공유시켰다라고 제가 보도했었는데, 방송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KTV하고 연합뉴스는 각각 서 실장이 북한 통지문 발표하는 것을 촬영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까지 미처 각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두 화면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연합뉴스하고 KTV가 별도로 촬영해서 각자 자기 화면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한 것이, 별도로 두 매체가 촬영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KTV 화면을 공유한 것은 청와대 임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확인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각각 촬영을 한 연합뉴스와 KTV에서 모두 서훈 실장은 공포탄이라는 발음 읽고요, 부유물 위에라고 분명히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매체에서만 서훈 실장이 이렇게 읽었다면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두 개의 방송이 각기 다르게 촬영을 했는데 똑같이 서훈 실장이 이렇게 읽었다면 서 실장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읽은 게 맞습니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화면을 잠깐 볼까요? KTV하고 연합뉴스에서 그 문제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청와대 사이트에 실린 북한 통지문에는 서 실장이 공포탄이라고 한 것이 공탄, 부유물 위에라고 한 것이 부유물 우에라고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네. 따라서 청와대 사이트는 서 실장이 읽은 북한 통지문과 밑에 글로 있는 북한 통지문 두 개를 발표해 놓은 것이 됩니다. 보다 신형은 뭐냐? 글로 돼 있는 통지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공포탄이 아니라고 공탄이라고 하는데, 공탄으로 표기된 것이 글로 된 통지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가 정리를 쉽게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찍었던, 서훈 실장이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었던 KTV는 자기 사이트에 이 동영상을 걸어놓고 또 북한 통지문을 밑에 붙여놨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는 KTV가 찍은 동영상을 걸어놓고 그거와 서 실장이 읽은 것과 다른 통지문을 붙여놓았는데, KTV도 똑같이 서 실장의 동영상을 걸어놓고 다른 통지문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KTV에 있는 통지문은 제 이정훈이 구했던 최초의 것으로 보이는 그런 통지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KTV하고 이정훈이 구했던 통지문이 하나 있고, 서 실장이 읽은 통지문이 하나 있고, 청와대 사이트에 통지문이 있습니다. 글로 된 게. 그런데 연합뉴스에서도 이제 서 실장이 읽는 거를 방영했잖아요. 근데 서 실장 읽을 때 밑에 자막처럼 북한 통지문이 쭉 나옵니다. 그거를 딱 따라가다 보면은 또 달라요, 이게. 또 달라요. 어제는 제가 경황 중이라서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가만히 쭉 보니까, 이거는 1, 2, 3하고 또 달라요. 그럼 4종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매체 어떤 게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북한 통지문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현장에 갔으면 KTV하고 연합뉴스는 북한 통지문을 입수했을 겁니다. 저도 입수했는데. 근데 왜 각기 다르죠? 이게 수상한 겁니다. 근데 이 연합뉴스하고 KTV는 서 실장이 북한 통지문이 있는 거를 촬영해서 방영을 했는데 왜 서 실장이 읽은 것과 다른 통지문을 자기네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죠? 네. 그죠? 또 KTV하고 청와대는 똑같은 화면을 공유했는데 왜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북한 통지문은 KTV에 떠 있는 통지문과 다르죠? 이거는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다 이게 엉터리란 얘기죠. 그 중에 하나만 사실이거나 세 개는 엉터리, 아니면 네 개 전부 다 엉터리.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왜 저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사실을 막 다투려고 할 때 양쪽이 막 갔을 때 둘 다 자격이 안 되면 뭐라 각하라라네 기가. 그러니까 재판도 안 된다고 밀어버리잖아. 이건 검토할 필요 없이 이건 쓰레기, 휴지통 버려, 이렇게 되는 그런 기사인데 이걸 붙잡고 대한민국이 대북 정책을 만들면 정말 우스운 나라,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통지문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합리적인 추론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최초의 통지문은 반말과 존대체가 섞여 있는 통지문이라고 봅니다. 통지문은 그래도 어쨌든 외교 문서에 가까운 건데 반말을 쓸 수는 없죠. 기사체라면 기사체에서는 했다 하지만 존댓말을 쓰니까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는 걸 최초의 통지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KTV 9월 25일자에 방송 화면 밑에 붙어 있는 북한 통지문, 그리고 저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했던 통지문이 최초의 통지문이겠죠. 저는 제가 구한 통지문은 9월 25일 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작업을 해갖고 26일 오전인가 새벽에 유튜브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올라간 거는 제 제목은 전두환보다 못한 문재인, 친북 코스프레가 지겹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북한 통지문이 수정되어 있을, 다른 게 있을 것이란 건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통지문이 나왔다길래 그걸 갖고, 야,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나, 전두환 씨보다 그렇게 뭐 비난하지만 훨씬 못하는구나, 진짜 친북 코스프레가 지겹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갔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북한 통지문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만 잡아놨었죠. 그런데 이제 KTV는 자기네가 서 실장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구했는지 저와 같은 통지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어제 방송했듯이 한국경제, 문화일보, 한국일보, 뉴스웨이가 전화 KTV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통지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대충 시간상으로 보면 25일 오후 2시 직후 무렵에 올린 기사에 이 통지문이 반말과 존댓말이 섞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천지일보라고 하는 데에서 역시 같은 통지문을 보도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KTV까지 하면 6개 매체가 확인했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S경제가 있는데 그건 확인한 다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서훈 실장은 그러면 이 최초의 통지문 반말과 존댓말이 있는 걸 받아봤을 때 으악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통지문이 어딨어.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말체가 없앤 통지문을 만들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서 실장이 읽은 통지문에는 반말투가 없습니다. 그 서훈 실장이 이제 읽은 통지문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른 걸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저와 KTV를 비롯한 6개 매체가 보도했던 최초로 보이는 반말이 섞여 있고 조선 니은자 노동당이 있는 북한 통지문입니다. 화면에 쭉 보이시나요? 그냥 이거는 뭐 여러 매체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보시고 그냥 화면 정지 시켜놓고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었고요. 이러한 북한 통지문을 서훈 실장이 읽으면서 문구가 바뀌는데 그 바뀐 부분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줄 통지문, 서훈 실장이 읽은 통지문에서 글자 가운데 줄을 그은 거는
서훈시장이 읽은 통지문에서 사라진 최초의 통지문에서 사라진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써서 넣은 글자는 사라진 글자 대신에 추가된 글자죠. 새로 바뀐 글자죠. 근데 가운데 줄을 그은 글자가 없는데 그냥 괄호치고 넣은 붉은 글자는 서 실장이 읽으면서 추가된 글자로 보입니다. 네. 볼까요? 한번 이것도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청와대 앞 귀축이 보도한 바와 같이 서 실장이 읽을 때는 진안이 추가됐고요. 21일 저녁 서 실장은 황해남도를 추가했고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의를 의자를 추가했고요. 서 실장은 이는 일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라였는데 하였다가라고 서 실장은 읽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다음 쭉 보십시오.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되고 빠지고 한 게 제법 많습니다. 한눈에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 서 실장이 읽은 이 북한 통지문 제가 이제 귀로 듣고 확인한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글이 거의 같지만 일부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 실장은 공포탄이라고 읽었는데 천천히 근데 청와대 사이트에는 공탄으로 바뀌었어요. 공탄이 북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 실장은 부유물 위에라고 강조해서 읽었는데 청와대 사이트는 부유물 우에 북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언론들은 요 바뀐 서 실장이 읽은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찾아나고 KTV에 올라있는 6개 매체에 올라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린 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요것이 서 실장이 읽은 것과 어떻게 바뀐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청와대 앞 쭉 있는데 첫 번째 바뀐 거는 서 실장은 그러니까 우리 측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리을자 령해를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건 해놨는데 서 실장은 영해로 읽고 있습니다. 뭐 이건 시비 안 걸겠습니다. 두봉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M을 미터라고 읽어줍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던 최초의 통지문에는 M자가 아니고 미터라고 돼 있었거든요. KTV 것도 미터라고 돼 있고 서 실장은 뭐 M으로 돼 있었는데 본인이 미터로 읽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는 미터가 M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뭐 시비 안 걸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 실장이 공포탄으로 읽은 거는 확연하게 공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0-50m, 메타 부분은 M으로 바뀐 건데 이거는 뭐 시비 안 걸고요. 그 다음에 또 10여 메타도 역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는 시비 안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 위에라고 서 실장이 읽었던 것은 우에로 확실히 바뀌어 있는 거에 확인됩니다. 네.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이 정확한 서 실장은 이해라고 읽었거든요. 근데 두분법칙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사이트는 리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수정이 있죠. 네. 청와대 사이트는. 근데 또 다른 통지문이 있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서 실장이 통지문 있는 거를 방영하면서 자막으로 내보낸 북한 통지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자막처럼 썼으니까 서 실장이 읽는 걸 그대로 글자로 옮기면 요즘 기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확연히 다른 걸 올려놨어요. 얼마나 다르냐? 아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서 실장 읽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오히려 가까운가 하면요. 저하고 KTV 등 6개 매체에서 공개했던 북한 통지문하고 거기에 오히려 가까워요. 그걸 약간 변형시키는 걸로 보여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거기에서 반말투로 되어 있는 게 존댓말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약간의 이제 어미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거의 약간 가공한 게 연합뉴스 자막으로 나온 북한 통지문입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발생했다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동했고가 출동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송 명령에 함구하고가 함구무언하고, 그 다음에 최초 통지문에는 공포를 쏘자였는데 공포탄을 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포탄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이 공포탄은 서실장이 공포탄이라고 했는데 이 연합뉴스 자막 통지문에도 공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엎드리며가 엎드리면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도 변화가 있었고요. 요구도 없이 조사가 없으니까 조사가 붙였고, 안을 수 없다 반말인데 없습니다. 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을이 조사가 붙고 대해가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인해가 인하여 또 마지막 반말인 바란다가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2020년 9월 25일이 2020.9.25가 2020년 9월 25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노동당은 그냥 니은자 노동당으로 뒀어요. 연합뉴스의 자막 통지문은 반말체를 없은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나 이 통지문은 자막처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실장이 읽은 북한 통지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게 하나 있죠. 최초의 통지문에는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서실장은 공포탄이라고 읽었고, 근데 여기에도 공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사이트의 통지문은 공탄으로 바뀌어 있죠. 그 정도가 보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기자와 KTV 등 6개 매체에서 찾아낸 통지문이 최초의 통지문이고, 여기서 반말체를 없애고 공포를 공포탄으로 바꾼 게 연합뉴스의 자막 통지문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수정하지 못한 조선 니은자 노동당을 리을자 노동당으로 바꾸고 어쩌고 약간의 변경을 더 준 것이 좀 변경을 준 게 서실장 통지문이고, 서실장 통지문에서 공포탄이라고 한 거를 공탄 등으로 바꾸고 위에를 우회로 바꾼 것이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통지문이다.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 통지문에도 남한식 표현이 있다는 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의 의견입니다. 북한에서는 부유물이라 안 하고 부력대라고 한다. 뭐 그런 지적들을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와대 북한 통지문은 남한에서 만든 건가요?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불러준 걸 받아 쓴 건지. 2018년 3월 좀 기억하십니까? 3월 5일인 것 같은데 정의용 안보실장, 그때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등등 몇 분이 북한의 특사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 전에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화해무대가 갑자기 열렸고, 그리고 이분들이 간 다음에 그 전에 북한에서 김영철이가 왔다 갔나요? 연평도 포격전인가 천안함 사건의 주범. 그걸 왔을 때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문정부가 아주 철저히 막아줬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갔다고서 김정은하고 나눈 대화를 적어 갖고 와서 발표했잖아요. 발표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메모를 해갖고 화면에 이렇게 기자들이 찍는 데서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근데 그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는 걸 받았었다면은 그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4번이나 바뀌는 거, 이거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풀릴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수정된 북한 통지문을 진실로 믿고 문정부는 한미연합사회체를 전제로 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을 그걸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크게 미련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 정부 믿고 살아야 되는지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억울하게 피살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 그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국제정치로 보게 되면 유엔 회원국이니까 국가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내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입니다. 단체.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문서를 저는 공문서로 안 보고 사문서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최초라고 합시다. 그럼 사문서죠. 그거를 4번이나 바꾼 게 만약 우리 쪽에서 바꿨다면 사문서 위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서훈 실장이 발표를 했고, 거기서 북한이 사과했다는 걸 전제로 남북정책을 새롭게 펴고 있으니까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람은 박지원 씨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 통지문이 여러 차례 수정이 됐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저 혼자 이렇게 빽빽거려야 되는지. 저만 나중에 다칠까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문정부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문정부는 수사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고, 검찰이 인지하거나 경찰이 인지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휘어잡고 있고, 경찰은 알아서 기고 있으니 하겠습니까? 이럴 때 좀 누가 수사 의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지킴 사건을 오랫동안 보도를 못하다가 이제 보도를 어렵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지나가 아무도 안 움직이길래 그러려냐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SBS에서 그때 그 친구가 누군가 남 PD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한번 자기가 다뤄보고 싶다 그래서 자료를 줬죠.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남상만 PD네요. 그 파문이 컸어요. 그리고 바로 남 PD가 그 변호사들과 같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그 무렵에는 한참 그런 거에 대한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막 불꽃처럼 타오를 때이기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네 아무도. 한번 좀 누가 수사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까지 지금 북한 통지문이 어떤 순서로 수정된지까지 좀 추적해놨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북한은 문정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는데도 문정부는 대북 교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인영 장관이 앞장서서. 지금 북한이 사상 최대, 미국에도 옛날 타이탄이 그랬었죠. 현재 미니트맨은 굉장히 작은 작아졌는데 지금 사상 최대로 큰 ICBM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도 북한하고 뭘 하려고 왜 이렇게 난립니까? 종전선언 하려고. 그래서 이 정권이 수상합니다. 이 수상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여러 차례 우리 땅에서 수정된 이 북한 통지문입니다. 그 수사기관에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국기문란입니다. 제2의 훈령 조정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더니 10월 21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사이트는 점검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못 봤는데 그 사이에 내용 바뀌는 건 없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점검해야 될 거는 전산 시스템만이 아니다. 북한 통지문이 왜 수정됐고 그러한 통지문을 왜 문 대통령은 믿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통지문을 수정했습니까? 청와대 사이트에 서훈실장이 읽은 통지문과 다른 통지문이 떠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조사를 해야죠.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를 해야죠. 국정원과 청와대는 대북 사령탑으로 바른 기능을 한다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남북관계에는요. 남북문제 꼭 사각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정권, 북풍, 청풍, 북풍 하도 많아서 판문점풍 아이고 사이비 사건들 진짜 많았죠. 이번에도 그 사건이 아니냐 이겁니다. 1992년 막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훈령 조장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건. 임동원, 이동복 이런 분들이 관여된 사건이죠. 이거와 비슷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 제가 제2의 훈령 조작 사건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된 북한 통지문을 문정부가 굳게 지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정치적 컴컴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북한 통지문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제발 하도록 움직여 주십시오. 박지원 씨하고 서훈 씨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지문이 왜 바뀌었는지 밝혀지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그분들한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